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물소묘 한 편을 저와 같이 완성해가는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움 그림방인데요. 해움 그림방은 미술을 전공한 아빠와 딸이 두 박선생이죠. 아빠 박선생, 딸 박선생이 그림을 지도하는 미술 교실입니다. 오늘은 아빠 박티가 회원들과 함께 사물소묘 한 점을 기초 공부를 점점 심화해가는 과정입니다. 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항아리를 따로 한번 기초와 시범하는 시간을 가졌고, 또 작은 개체들을 초벌, 중벌, 마무리 이런 형식으로 그림을 진행하였습니다. 가끔 제가 가필해서 조금 더 진행한 시간이 있지만, 대체로 이 강의를 통해서 우리 회원들이 또 눈으로 진행되어 가는 전반적인 과정을 공부가 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오늘도 좀 마무리를 향해서 가도록 하겠는데, 오늘은 주로 사과를 좀 잘 그려보는, 사과를 사실 스케치 상태로만 남아있는 요 두 사과 중에서 요 중간에 숨어있는 사과를 한번 초벌부터 비워놓은 부분을 초벌부터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늘 이렇게 그림의 후반을 가면서는 이렇게 뾰족한 창끝 같은 연필, 창날 같은 연필과 세부 묘사에 용이할 테니까요. 당연히 이런 연필과 뾰족한 하이라이트의 정리를 위한 이런 뾰족한 지우개를 준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도 이렇게 이 사과는 좀 짙은 사과이기 때문에 짙은 어두운 부분의 흐름을 따라서 좀 짙게 깔도록 하겠습니다. 짙게 초벌을 하고요. 이 사과의 상태를 보면, 지금 이 사진이나 그림을 보면은 이제 카메라의 포커스가 이렇게 좀 이쪽이 넓게 좁게 보이면서, 아마도 이 카메라상에는 이 항아리의 어떤 이 수평된 이 기울기가 이렇게 달라 보일 것입니다. 그 점 감안해서 보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차차 카메라 포커스라든가 유튜브 강의에 용이한 장비를 갖춰가면서 착오 없이 그림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불편한 점 감안하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빛이 이 방향으로 오고 있기 때문에 좌에서 우측으로, 당연히 우측에 그늘진 모든 부분들을 볼 수 있죠. 이렇게 덩어리의 우측, 지금 제가 연필로 채워 나가고 있는 이 톤도 가장 어두운 부분의 각도 중심으로 보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여기도 빛이 오는 각도에서 이렇게 말려 들어가는, 꼭지를 제외한 말려 들어가는 이 부분들이 보일 것입니다. 이 각도가 바로 이 각도랑 같은 각도이죠. 그런데 조금 더 이렇게 깊게 말려 들어가는 각도이기 때문에 결국 굉장히 굉장히 짙은 명암을 이룰 것 같습니다. 사진에서 제 그림을 눈으로 열심히 따라오시겠지만, 지금 제시된 사진을 열심히 또 눈으로
이 사진과 그려진 그림을 동시에 따라오면서 그리는 게 그림 그리는 걸 보는 게 좋은 공부가 되겠습니다. 나쁜 습관이란 그 그림을 배울 때 나쁜 습관이라는 것은 이제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된다라는 단편적인 어떤 암기에 가까운 그 이해가 참 안 좋습니다.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암기가 아닌 이해이거든요. 제가 이제 이 사물이 그리기, 이 사물을 편하게 그리기 이전에 먼저 해야 되는 육면체, 원기둥, 구를 기초한 그런 사물 소묘의 과정이 반드시 선행되고 그 이해를 통해서 응용해서 좀 복잡한 듯이 보이지만 이런 둥근 덩어리들을 그려나가면 이해가 된 분들은 크게 어렵지 않게 이런 어떤 복잡한 사물 소묘도 가능해집니다. 그림을 지도해 보면 늘 새로움이 아니라 얼마만큼의 기초를 잘 지도하면은 학생들이 금방 그 익혀진 기초적 소양을 가지고 다음 단계로 훌 날아가듯이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 새로운 재질의 것들을 강의하지 않아도 자, 지금 제가 여기 가장 어두운 데를 좀 더 어둡게 톤을 입히고 그 다음 단계 차차차 구의 어떤 원리에서 나오는 그 다음 단계를 힘을 살짝 뺀 채로 또 한번 여기도 마찬가지죠. 요 안에 가장 어두운 단계 그 다음 단계를 한번 제가 늘 쉽게 예시하는 하나, 둘, 세 단계요. 하나, 둘, 세 번째 단계. 지금은 안에를 어두운 세 번째에 해당되는 걸 먼저 하고 두 번째를 끌어내고 이어서 가장 밝은 이제 스케치상으로 이제 표시해 놨습니다. 하다 보면 조금 또 뭉개지고 하는데 유의해서 요 하이라이트 중심으로 하이라이트와 하이라이트 주변을 하나 내지는 하나 반으로 보면 되겠죠. 보고 두 번째, 세 번째로 해나가면은 우리 눈은 그 3, 4단계의 톤, 명도 단계를 통해서 입체로 보기 시작하는 거죠. 입체로 보이도록 우리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죠. 입체감을 낸다. 자, 여기도 하나, 둘, 가장 하이라이트진 주변과 남겨질 하이라이트 부분. 또 여기 붓거진 사과의 꼭지 부분에서 반대쪽으로 또 올라오는 지금 같은 요 각도가 또 하이라이트 직전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요 부분은 약간의 주의가 필요한데요. 구조는 사과의 구조로 바라보게 되면 둥근 구에서 푹 꺼진 자리, 움푹 꺼진 자리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도 빛이 이 방향으로 오면서
여기에 해당되는 같이 움푹 꺼져서 좀 파여져 보이는 이런 요 구조를 동일한 구조이지만 명암으로는 빛이 좌측에서 지금 오고 있어 가지고 요 부분을 특히 요 부분이 자 한번 사진을 보겠습니다. 요런 부분이 더 어둡고 요런 부분이 덜 어둡죠. 좀 오히려 사실 빛을 받고 있어서 하이라이트 이하로 꺾여 들어가는 약간의 어두움으로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정말 밝은 데는 여기가 해당이 되겠죠. 요 라인. 하얀 튜브 같은 모양이 띠 모양이 되겠습니다. 요렇게요. 자, 저는 늘 우리 회원들에게 이 구조적 터치 방향에 대한 터치의 방향을 강조해 오고 있는데요. 결국은 이 구조적인 약간 굽은 듯한 선을 사용하는 것을 이제 많은 지도자들이 좀 삼가하고 있는 상가시키고 있는 그런 모양이긴 한데요. 그건 너무 이제 초반에 대상을 면으로 보지 않는, 면으로 해석하지 않는 습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구분선을 피하게 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약간 구조의 방향을 열심히 타다 보면은 약간 선이 굽을 수도 있습니다. 선이 굽게 이렇게 좀 굽게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좀 이런 시간에 밀도를 높이는 방법이기도 하고 또 밀도와 자구를 분석하면 이 방향으로의 그 둥금도 있지만 또 이런 큰 둥금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당연히 둥그러지는 사실 이 방향 할 것 없이 다 둥근 상태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이 방향으로 턴해서 지금은 이제 확실히 좀 더 어둡게 이제 후반으로 가면서 밀도 있는 그런 과정으로 묘사해 나갈 수 있겠습니다. 자, 연필이 지금처럼 연필이 이렇게 진하게 사과를 그려 나가면 굳이 초벌의 의미는 있는가? 라고 이제 되물을 수도 있고요. 질문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연필 그림은 연필의 어떤 이런 중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물감으로 그리면 밑색의 의미가 그닥 크지가 않고요. 연필은 이렇게 작업하다 보면은 물론 이 어두운 부분은 이 초반에 이런 방향으로 그어놓은 것이 조금 많이 없어지긴 하겠지만 그래도 미묘하게 미세하게 역할을 합니다 보면. 그래서 더 우리가 이제 건물을 지을 때도 그 보조 기둥을 한쪽 방향으로만 세우지 않고 좌우로 짜서 튼튼한 구조를 이루듯이 이 방향과 이 방향으로 부지런히 겹치고 어떤 부분은 어느 한 방향의 지배적인 질감과
등등 명암 덩어리뿐만이 아닌 질감까지 감안한 어떤 지점을 노려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사과는 잘 관찰하면은 이런 결이 질감이 보이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지금 제가 진하게 입히고 있는 이 톤의 방향으로만 만약에 이렇게 사과를 어느 정도 둥근 모양을 만들면서 그릴 수가 있는데요. 이 모양으로만 끝까지 가게 되면 이 사과의 질감이 그다지 왕성하게 잘 보여지지 않겠죠. 결국은 덩어리와 재질을 위한 질감을 위한 다양한 터치의 방향, 한마디로 정리하면 구조적인 터치 방향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앞에 있는 이 호박에서 나오는 이 그림자를 좀 사과의 구조 위를 잘 타고 흐르게 가야 되겠고요. 그런가 하면 얘가 이 그림자가 이렇게 이 그늘 사과의 이쪽 그늘 속으로 이제 묻어들어가는 거죠. 네. 자, 사과는 참 많은 사람들이 그림의 대상으로 작품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요. 사과 이 자체가 참 스토리가 많은 과일이죠. 그냥 어느 날 구만 열심히 그리다가 사과를 그리게 되면은 이 정말 구와 아주 유사한 이 형태에서 이렇게 꼭지 부분에 웅덩이가 하나 파졌을 뿐인데, 자, 하이라이트를 한 번 더 챙겨내고요. 자, 이 하이라이트 진 부분을 끝까지 좀 잘 유지하면 좋겠습니다. 그림의 그 어떤 디테일이 이 하이라이트 진 주변이 가장 정확하게 끝까지 남아있는, 그리고 하이라이트를 부건한 이 밝은 부분은 적어도 하이라이트보다 조금 더 짙은 색깔이겠죠. 짙은 색깔로 밀도를 만들어 줘야 되겠습니다. 자, 지속적으로 이 사과의 이런 둥근 성격과 큰 둥근을 나타내고요. 빛의 여러 가지 역할들 중에서 빛의 성격 중에서는 빛은 언제나 이렇게 강한 빛이 가서 주변의 여건을 타고서 반사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보면 요 부위가 반사되어 보입니다. 아마도 빛이 바로 물체를 직접 때리어서 밝은 동네를 만들고 어두운 그늘을 만들고 바닥이나 주변의 여건에 반사되어서 이 아래 부분이 밝아 보입니다. 자, 저는 지금 이 반사되는 자리를 그다지 의식하지 않는 것 같이 지금 해놨는데요. 이 사과의 후반은 굉장히 짙어지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요 흐름을 조금 더 강조하면은 지절로 지금 기존 색깔은 조금 밝아져 보입니다. 그 부분이 반사광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하고, 자, 그래도 반사광이 잘 드러나지 않나. 그러면은 또 이 지우개로 살짝 이 부분을 톤을 살짝 찍어냅니다. 찍어내면 은근한 반사광이 표현되어집니다.
자, 일단은 어떤 대상을 그릴 때에 기본적으로 이제 이 대상이 가지고 있는 큰 덩어리, 큰 양감을 먼저 감안해서 그립니다. 그리고 차차 중간의 크기와 중간의 성격. 자, 중간이라면 가장 밝은 이 띠 모양에서 밝은 중간 톤. 제가 지금 연필 터치가 진행되고 있는 이런 부분이 중간일 수 있습니다. 중간 톤이라고 하죠. 그림을 결국 잘 그린다라는 것은 밝은 하이라이트에서 그 주변의 밝은 중간 톤에서부터 어두운 중간 톤까지를 얼마나 잘 나타내는가에 있는 것 같아요. 깊이 있는 그림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도 바로 그러한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되고요. 점점 더 그림의 어떤 노하우, 경력을 쌓아 나가면 그런 지점들을 중요시하게 생각할 수 있겠고요. 자, 여기 보면은 이제 다 그림의 후반에 가서 해야 될 것들이 보면은 보편적인 사과에서도 특히 요 사과에서 나타나는 어떤 현상들이 또 있죠. 약간 이게 하이라이트 지점은 아닌데 약간 요렇게 사과가 익는 과정에서 노랑 그 푸푸한 푸사과의 색깔 이런 푸름이잖아요. 약간 이런 푸른 사과에서 햇빛이 많이 받는 자리에 이제 노랑 주황으로 변해서 붉게 변하면서 가끔 이렇게 노랗거나 주황이거나 약간 연두빛이 이 사과의 붉은 색깔보다는 조금 밝게 드러나 보이는 듯한 이런 자리도 있겠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살짝 지우개로 변화를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도 여기는 이 하이라이트가 뭐니 해도 1번이죠. 그 다음에 그거보다 약간 더 밝음이고, 또 이제 더 재질까지 욕심을 내면은 이제 이런, 이 사과의 줄이 난 듯한 이런 질감까지도. 자, 이런 성질은 그림의 정말 후반에 가서, 그려주면 좋겠습니다. 처음부터 이런 작은 것을 바로 그리는 게 아니라 튼튼한 큰 덩어리를 다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이렇게요. 이 그림의 전체 과정을 잘 이렇게 한 편에 다 보는 것보다 항아리 하나를 제대로 그리는 것, 사과 하나를 제대로 그리는 것을 통해서 옆에 있는 것들은 자연스럽게 그려낼 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 지우개는 정말 요런 어떤 세심한 밝음, 요런 밝은 부분을 닦아내고 다시 또 연필의 필촉을 사용해서 어두운 부분을 그려내고, 여기도 이렇게 지우개 짓을 딱 해서 날카로운 어떤 실 같은 면도 표현이 가능하겠습니다. 보이는 건 다 표현이 될 수 있다. 이런 믿음으로 눈에 보이는데 안 그려질 리가 있겠습니까? 보이는데. 그래서 한번 연필로 가능한 모든 디테일을 한번 추구해서 연필 그림이 우선 확실해지는 그런 날이 오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